자, 스포츠 수행의 심리적인 요인, 목표 설정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목표의 정의인데요. 자, 목표는 개인이 달성하고자 하는 것, 도달하려는 대상, 그리고 목표의 설정, 목표의 내용, 그리고 목표 강도가 있습니다. 자, 목표의 유형에는 주관적 목표, 최선을 다하겠다, 재미있게 하겠다라는 같은 목표, 그것이 주관적 목표입니다. 객관적 목표, 다음 시합에서 기록을 1초 단축한다라는 것 같이 구체적인 수치나 객관적인 기준을 설명한 목표가 객관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과 목표, 시합의 결과에 대해서 중점을 둔 목표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대회에 대해서 우승을 하거나 메달을 획득하는 것의 결과적인 목표. 수영 목표는 자신의 수행에 대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점을 두는 목표예요. 그래서 달성의 기준점이 자신의 과거에 대한 기록이 목표되는 것을 수행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정 목표는 동작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핵심적인 것을 필요로 하는 행동에 초점을 두는 목표예요. 그래서 자기 효능감과 자신감을 높이는데 인지불안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 과정 목표입니다. 자, 목표 설정과 수행 향상. 그래서 어떤 그 로크와 레썸의 목표 설정 모형인데요. 여기 보시면 자, 목표 설정의 모형의 핵심이 있습니다. 자, 목표는 과제의 핵심에 주의를 집중시켜야 하고, 목표는 수행자가 노력을 도와줘야 되고, 그리고 목표는 노력하게 할 뿐 아니라 노력을 지속시켜야 된다. 또 목표는 새로운 학습 전략을 개발하게 된다. 네, 그리고 구체적인 목표가 모호한 목표에 비해 더 효과적이다. 네, 쉬운 목표에 비해 실현 가능한 약간 어려운 목표가 더 효과적이다. 예,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고요. 단기 목표는 융통적이고 통제 가능하며 장기 목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긍정적인 목표, 할 것과 부정적인 목표, 하지 말 것에 대해 비해 효과적이다. 그리고 개인 목표만큼이나 집단 목표가 수행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을 준답니다. 자, 이것이 로크와 레썸의 목표 설정 모형이고요. 버튼 인지 이론입니다. 스포츠 상황에서만 적용되는 전문 이론으로서 선수의 목표가 불안, 동기, 자신감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예, 그리고 스포츠에서 결과 목표와 과제 목표를 세웠을 때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불안, 동기, 자신감과 연계시켜서 예측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 목표에 집중을 했을 때는 미래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로 인한 자신감이 저하되고 인지적인 불안이 상승하고 노력을 덜 투입하고 수행이 저하가 나타난다는 것이 결과 목표에 집중해 나타났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수행 목표에 집중을 했을 때는 선수가 목표를 통해 융통성 있게 조절 가능하고 시합 결과에 대한 현실적인 기대를 하고 자신감, 인지불안, 동기 측면에서 적절한 수준을 유지한다. 그래서 수행 목표에 집중하는 것이 선수가 목표를 통제하는 데 융통성 있게 조절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집단 목표입니다. 집단 목표는 보시면 장기의 목표를 먼저 설정해야 하고 장기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여러 단기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해야 되고 팀 목표 설정 과정의 모든 구성원을 참여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팀 목표 달성에 대한 보상을 부여하고 팀 목표에 대한 팀 자신감과 유능감을 높이기. 이것이 팀의 목표가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높이는 원칙이에요.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집단 목표의 4가지 유형입니다. 선수 개인의 목표, 선수 개인의 자기 목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팀을 위한 개인의 목표, 팀의 목표, 그리고 개인을 위한 집단 목표. 이것이 4가지 유형이 있다는 거 이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목표 설정 가이드라인이에요. 2023년에 문제가 출제됐는데요. 자, 목표 설정의 원칙에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한다. 애매모호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보다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현실적이면서도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한다. 그리고 단기 목표와 장기 목표를 모두 설정하고 연습 목표와 경기 목표를 모두 설정하고 또 목표를 기록하고 또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전략을 개발하고 가정 목표, 수행 목표, 결과 목표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또 하나의 목표 설정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부정적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 목표를 설정하고 그리고 개인의 목표도 있고 팀 목표도 모두 설정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목표 달성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목표에 대해서 또 평가하기. 이것이 목표 설정의 원칙이에요. 네, 요거 알아두시고 자, 목표 설정의 원칙 중에 옳지 않은 것은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SSMARTER의 목표 설정. 그래서 self-determination을 그래서 스스로 결정한 목표가 내적 동기를 높인다. specific는 목표는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나타내야 한다. 그리고 measurable에서 목표는 측정이 가능하게 세워져야 한다. 그리고 action oriented는 목표는 행동 실천 전략을 포함해야 된다. realistic, 그래서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세워야 한다. time-based, 그래서 목표 달성 기한을 정해야 한다. evaluation, 평가죠. 그래서 피드백을 반영해서 목표를 조정해야 한다. revise, 그래서 목표를 달성하면 새로운 목표를 또 설정해야 한다. 이것이 SSMARTER의 목표 설정입니다. 다음은 자신감입니다. 자, 자신감은 자기 효능감에 대해서 출제가 되는데요. 자, 자기 효능감의 원천이에요. 자, 자신감이라는 것은 자신의 능력이나 가치를 믿는 어떤 전반적인 신념이에요. 근데 자기 효능감이라는 것은 어떤 그 원천이 4가지가 있어요. 수행, 성취, 즉 성공 경험, 간접 경험의 대리 경험, 그리고 언어적, 사회적 설득, 생리, 적성적, 정서적 각성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기 효능감이라는 것은 전반적으로 잘하는 것보다 특정한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해결 능력이 잘 할 수 있다는 신념이에요. 그래서 내가 헬스클럽에 가서 운동을 했을 때, 헬스장에 갔을 때 그 어떤 그 다른 벤치프레스를 제가 더 잘한다. 다른 것보다는 벤치프레스를 저희가 더 잘한다라는 어떤 믿음이 있다면은 그것은 자기 효능감입니다. 그래서 자, 수행 성취, 성공 경험은 자신의 성공 경험이 많을수록 자기 효능감이 향상되며 이 4가지 원천 중에서 가장 수행 성취 영향력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간접 경험은 대리 경험인데요. 자신과 실력이 유사한 동료나 그리고 롤 모델이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 스스로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자기 효능감을 또 얻는 그런 걸 영향력을 또 미치겠죠. 그다음 언어적, 사회적 설득, 타인 즉 가족이나 코치, 동료 등으로부터 경기 수행을 잘 한다는 기대와 격려를 받음으로써 어떤 자신감을 고칠 수 있는 그런 또 원천이에요. 생리적, 정서적 각성. 선수의 신체적, 정서적 상태가 최고의 컨디션일 때 경기 수행 시에 자신감에 또 영향을 미친다. 이것이 자기 효능감의 원천 4가지입니다. 이것도 자주 매년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자신감 이론, 자신감, 효능감, 자기 효능감 이론 이것도 한번 보시고요. 자, 유능성 동기 이론이에요. 2023년에 출제가 됐습니다. 자, 사람은 자신이 유능하다는 것을 남에게 보여주고 싶은 유능성 동기가 처음부터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하면 유능성 동기가 높고
실패하면 유능성 동기가 낮아진다. 그래서 유능성 동기 모델을 보시면 자, 숙달 동기를 해서 자, 실패를 수행했어요. 실패를 했을 때 부정적 정서가 발생하겠죠. 그 부정적 정서로 인해서 낮은 유능성 동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적은 수행 도전을 했는데 실패로 돌아갈 경우에는 중도 포기하면서 어떤 그 낮은 유능성을 갖겠지만 자, 적은 수행 도전을 해서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 어떤 그 숙달 동기가 다시 성공 수행으로 이루어져서 다시 높은 유능성 동기로 간다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신체적 자기 개념. 자, 신체적 자기 개념은요. 여기 보시면 자, 총체적인 자기 개념이 있고 그 밑에 신체적 자기 가치가 있어요. 이 신체적 자기 가치에는 4가지의 또 하위 영역이 있는데 보시면 스포츠 유능감, 그리고 신체적 힘, 신체 매력, 신체 컨디션이 또 신체적 가치로 나타나서 그 가치가 총체적인 자기 개념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스포츠 유능감에는 뭐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운동에 대한 능력, 스포츠 기술, 학습 능력, 스포츠에서 자신감이 스포츠 유능감이고요. 신체적 힘은 근력, 그리고 근력이 요구되는 상황에서의 자신감, 신체 매력, 외모에 대한 매력 인식, 그리고 매력적 신체를 유지하는 능력,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신체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컨디션입니다. 자, 신체 컨디션, 그리고 스태미나, 그리고 어떤 운동과 피트니스 상황에서의 자신감. 예, 그래서 신체적 자기 가치의 밑에 하위 영역으로는 이렇게 스포츠 유능감, 신체적 힘, 신체 매력, 신체적 컨디션이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심상입니다. 자, 심상은요. 모든 감각을 동원해서 마음속으로 어떠한 경험을 떠올리는 거나 아니면 새로 만드는 상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을 정신, 멘탈 프랙티스, 또 이미지 트레이닝, 또 멘탈 트레이닝 이렇게 좀 얘기하거든요. 예, 그래서 심상의 유형에는 내적 심상과 외적 심상으로 나눠지는데 내적 심상이라는 것은 수행자의 관점에서 수행 장면을 상상하는 것이 내적 심상입니다. 그리고 외적 심상은 관찰자의 관점에서 수행 장면을 상상하는 것이 외적 심상입니다. 자, 심상의 효과에는 경기 상황에 들어가기 전에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기술을 학습하고 완성시킬 수 있고, 동기를 유발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자신감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에너지 수준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주의 집중이 안 될 때 집중이 안 되지 굉장히 그 불안하고 어떤 시합 경기에 나가면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그럴 때 주의 집중이 되지 않았을 때 재집중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심상의 효과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심상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024년도에 출제되었던 문제예요. 보시면 자, 심상의 종류에는 내적 심상과 외적 심상이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자, 심상의 선명도는 떠올리는 이미지의 많은 감각을 활용하면서 더 이미지가 선명해지는 것을 선명도라고 합니다. 심상의 조절 능력은 자, 원하는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는 능력으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긍정적인 효과를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고 있다. 그러면은 그것을 스탑하시고 내가 좋은 쪽, 내가 예전에 연습했던 그 성공했던 그런 장면, 내가 완전히 그런 장면을 떠올리면서 긍정적 이미지로 떠올리면서 긍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 심상의 조절 능력입니다. 자, 기술 수준. 선수 개인의 기술 수준이 높을수록 심상 효과는 크게 나타난다. 예, 자, 심상 이론입니다. 심상 이론에는 심리 신경근 이론, 그리고 상징 학습 이론, 생물 정보 이론, 그리고 각성 활성화 이론이 있는데요. 자, 심리 신경근 이론이라는 것은 자, 심상 연습을 하면요. 실제 운동을 하는 것 같은 자극이
근육과 신경에 가해진다는 이론입니다. 예. 자, 다음은 상징학습 이론. 그래서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 그 운동의 요소들이 뇌 상징으로 기록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상 연습에 그 상징들을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이론입니다. 생물 정보 이론. 자, 이 생물 정보 이론은요, 구체적인 전제, 즉 심상 또는 이미지를 기능적으로 조직되어 뇌의 장기 기억에 저장된 구체적인 전제라고도 하며, 그리고 여기에는 상상해야 할 상황의 조건인 자극 전제와 그리고 심상의 결과로 나타나는 반응 전제 가 있다. 예. 자, 생물 정보 이론에는 심상 또는 이미지를 기능적으로 조직되어 있는 뇌의 장기 속에서 저장된 구체적인 전제라고 하는데 거기에 상상해야 할 조건인 자극 전제가 있고 그리고 심상의 결과로 일어나는 반응으로 나타나는 반응 전제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각성 활성화 이론. 심장 훈련을 하면 운동하기에 적합할 정도로 각성 수준이 활성화된다는 이론이에요. 네. 다음은 심상의 실천 방법입니다. 자, 심상의 실천 방법은 주위의 방해를 받지 않도록 적합한 장소를 선택해야 하고 그리고 편안한 상태에 이완이 필요하면서 운동 수행에 대한 확실한 동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운동 감각을 동원해서 연습 상황이 아닌 실제 시합과 같은 상황이라고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운동 장면을 영상으로 제작을 하고 실제 시간과 속도를 상상하고 심상 일지를 작성한다. 이것이 심상의 실천 방법입니다. 자, 꼭 풀어야 할 대표 문제 풀어보시고 다음 단원으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스포츠 수행의 심리적인 요인인 그 주의 집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의 집중에는 주의 집중의 유형, 이것이 자주 출제되는 문제인데요. 자주 출제되는 범위인데요. 자, 주의의 폭과 방향에 따른 장점이에요. 그래서 자, 주의의 폭이라는 것은 좁고 넓음을 뜻하고요. 방향이라는 것은 내적이냐 외적이냐의 어떤 두 가지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보다는 여기 한번 볼게요. 자, 밑으로는 내적이냐 외적이냐 그리고 옆으로는 넓냐 좁냐의 그 폭을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 내적과 넓은, 자, 내적과 그리고 넓은에 속하는 것은 시합 전에 어떤 경기의 계획이나 생각하는 것, 즉 내면의 큰 그림을 분석하는 것이 이 내적 넓은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다음은 좁은 내적. 자, 여기 이쪽으로 갈수록 좁은이에요. 좁은에다가 아랫방향으로 내적. 예. 어떤 내면의 생각에 초점을 둔다. 그래서 다이빙 할 때 어떤 이미지를 그리고 어떤 그 내면의 생각에 초점을 맞추는 거. 하나의 생각의 단서에 초점을 맞춘다. 예. 자, 다음이 넓은 외적이에요. 외적, 넓은. 자, 외쪽으로 가고 넓은이에요. 자, 그러면 이 축구를 예를 들었을 때, 자, 패스할 동료의 선수를 파악하는 거, 이것이 넓고 외적인 것을 말합니다. 주의의 폭이. 다음은 자, 좁은 외적. 좁은 외적은 하나의 대상에 초점을 둔다. 그래서 버팅 준비해요. 그래서 버터를 할 때
그 홀컵을 주시한다. 이것이 넓은 좁은 외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좁은 외적 이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주의 집중의 요소에는 용량과 지속성, 융통성, 선택성이 있다. 주의 집중과 경기력의 관계입니다. 선수의 정서 상태와 주의 집중 능력 사이에는 깊은 관계가 있고 과제 수행에 필요한 주의 형태와 선수가 잘하는 주의 유형에 따라 수행 능력 차이가 발생한다. 그리고 오랫동안 주의를 집중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수행의 차이가 발생한다. 네. 자, 주의의 집중 향상 기법입니다. 자, 주의의 집중을 향상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기법은 주의가 산만한 환경에 노출시키고 주의의 초점의 전환을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현재 수행에 전념하고 그리고 적정 각성 수준을 찾고 주의 집중 훈련을 실시하고 조절이 가능한 것에 집중 훈련을 하고 수행 전 루틴 개발에 연습을 한다. 이것이 주의 집중의 향상 기법입니다. 자, 루틴. 자, 루틴이라는 것은 선수가 자신만의 독특한 동작이나 절차를 습관적으로 행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수행 전 루틴과 수행 간 루틴, 수행 후 루틴, 미니 루틴이 있어요. 이 루틴에 대해서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요. 꼭 풀어야 할 대표 문제 스탑 하시고 풀어보시고 다음 단계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스포츠 수행의 사회 심리적 요인이에요. 그래서 기존에는 어떤 개인의 심리적인 요인을 경쟁에서 어떤 불안이나 정서, 성격, 자신감, 자기 효능감, 어떤 목표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다면 이번 챕터에는 어떤 집단에 대한 응징력, 리더십의 어떤 그런 사회적 촉진 등을 보는 사회 심리적 요인입니다. 그래서 집단 응징력에는 가제의 응징력과 사회적 응징력이 있는데요. 가제 응징력이라는 것은 공통의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과제 응징력이 높은 집단은 팀의 목표를 가장 중요시하고 경력이 있고 이 경우 집단의 긍정적인 성과를 가져온다. 사회 응집력은요. 집단의 구성원끼리 인간적으로 서로 좋아해서 생기는 것으로 팀의 목표에만 모든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 이것이 가제 응집력과 사회 응집력의 차이입니다. 자, 그러면 응집력 요구 수준, 그 종목에 따라서 한번 보겠는데요. 자, 공행 종목인 양궁이나 볼링, 골프, 사격, 스키는 응집력 요구 수준이 좀 낮지만 중간 정도인 공행, 상호, 작용 종목이 있어요. 미식 축구, 야구, 조정, 육상, 수영도 계주가 응집력 요구 수준이 중간 정도를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가장 높은 것은 상호작용 종목. 그래서 농구, 축구, 배구, 필드하키, 아이스하키가 상호작용 종목 중에서 응집력 요구 수준이 높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집단 응집력 이론에서 집단 응집력 크기의 결정적 요인이 있는데요. 캐런이 제시한 그 스포츠팀의 응집력 모형에 따른 집단 응집력의 크기는 보시면 환경적 요인과 그리고 개인적인 요인, 리더십 요인, 팀의 요인에 의해서 응집력, 즉 가제 응집력이냐 사회적 응집력이냐에 따라서 집단의 결과와 개인의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이 이 캐런이 제시한 스포츠 집단 응집력 결정 요소입니다. 자, 집단 응집력 이론의 스테이너의 이론의 정의인데요. 자, 집단의 실제 생산성은 잠재적 생산성과 가정 손실로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자, 잠재적 생산성이라는 것은 집단의 구성원들이 실력을 최대로 발휘했을 때 목표로 달성할 수 있는 최상의 결과를 얘기를 하는데
자, 잠재적 선상성, 그 다음에 가정 손실입니다. 가정 손실은 조정 손실과 동기 손실로 나뉘어져요. 예. 자, 조정 손실이라는 것은 집단 구성원들 간의 엇나간 타이밍, 또 어떤 잘못된 전략으로 팀의 어떤 잠재적 생산성을 부정적 영향으로 미치는 거예요. 줄다리기를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줄다리기 할 때 힘을 합쳐서 영차 해서 타이밍을 맞춰야 더 많은 힘을 쓰고 그 제대로 된 전략을 해야 그것이 되는데 그 엇나간 타이밍과 그 잘못된 전략이 조종 손실이라는 것이에요. 네. 다음은 동기 소실은 코치나 또 감독, 그 선수 등이 집단 구성원이 자신이 발휘할 수 있는 최대의 노력을 수행하지 않을 때 생기는 손실이에요. 예. 그래서 이 조정 손실과 동기 손실이 즉 가정 손실인데 이 가정 손실과 잠재성 생산에 따라서 집단의 실제 생산성이 나타난다는 것이 이 스테이너 이론의 정의입니다. 자, 다음은 팀빌딩입니다. 팀빌딩과 진단 응집력 향상 기법. 팀빌딩이라는 것은 새로운 팀을 구성하거나 팀을 재정비하여 팀의 발전을 도모하는 건데요. 자, 팀빌딩의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팀의 목표의 설정, 임무 부담, 분담. 세 번째, 문제 해결. 네 번째, 팀원 간의 관계 개선. 그래서 팀빌딩의 4가지 방법,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태만이에요. 자, 사회적 태만이라는 것은 혼자일 때보다 집단에 속해 있을 때 더 게을러지는 현상, 즉 링겔만 효과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링겔만이라는 학자가 이것을 발견한 것을 자기 이름을 따서 링겔만 효과라고 해요. 자, 사회적 태만의 원인에는 할당 전략과 최소화 전략, 무임 승차 전략, 반무임 승차 전략이 있다. 요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예. 자, 사회적 태만의 예방법이 있습니다. 사회적 태만의 예방법으로는 구성원들 간에 각자 본인이 노력한 정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팀 내 상호작용을 통해서 개인의 책임감을 높인다. 팀 목표와 더불어 개인적 목표를 설정한다. 그리고 선수와 선수 간, 또 선수와 지도자 간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또 개인의 독특성이나 창의성을 이용해서 팀에 공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강도 높은 훈련 뒤에는 꼭 휴식을 취해야 되고 또 영양을 섭취함으로써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 서로 다른 포지션을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팀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회적 태만의 예방법이에요. 다음은 리더십입니다. 자, 리더십은 이론이 있어요. 리더십의 이론은 특성적 접근. 그래서 지도자에게 필요한 인성이나 특성은 타고나는 것이라고 보는 이론이 있고요. 행동적 접근. 집단을 효율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필요한 보편적인 행동이 있으며 이는 학습에 의해 성취된다고 보는 것이 이론이고요. 상황적 접근. 지도자의 특성과 행동보다는 추종자의 능력과 태도, 리더십이 발휘되는 조직 내의 상황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리더십 이론에는 특성적 접근, 행동적 접근, 상황적 접근 이 3가지가 있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리더십의 모형에는 다차원적 리더십 모형이 있어요. 2022년과 2018년에 문제가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자, 리더십의 효율성은 상황적 요인과 그리고 코치와 선수의 특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하는 이론이에요. 자, 보시면 3가지의 리더십 행동, 규정 행동과 그 실제 행동, 그리고 선호 행동이 있는데요. 이 3가지가 일치를 할수록 리더십의 행동이 이 3가지가 일치할수록
수행 결과와 그리고 선수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보시면 자, 규정된 행동, 그리고 실제 행동, 그리고 선호하는 행동 요 세 가지가 일치할수록 이상적인 성과 및 만족을 준다. 이것이 다차원식 리더십 모형입니다. 자, 다음은 상압 부합 모형이에요. 자, 재지난년에는 요 리더십 모형, 다차원 리더십 모형에서 꾸준하게 출제가 되다가 이번에는 상압 부합 모형이라는 요 문제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2024년에. 자, 보시면 자, 리더는 과제지향 리더와 관계지향 리더가 있어요. 자, 과제지향 리더라는 것은 과제 수행과 목표 달성에 중점을 둔다. 그래서 규칙을 정립하고 어떤 조직을 관리하고 또 실행을 하는 것이 과제지향 리더예요. 관계지향 리더는 어떤 그 상호 대인관계에 중점을 둡니다. 그래서 개방적인 의사소통, 긍정적인 분위기 형성, 의리나 존중, 배려, 신뢰를 하는 것이 관계지향 리더예요. 그러면 조직이라는 것은 자, 고통제사항, 자, 명확한 과제나 구조 형성, 리더의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 고통제 상황이고요. 중간 상황이라는 것은 자, 구성 간의 관계가 원만하고 과제 복잡도는 관계가 원만하지 않고 과제가 단순한 상황이고요. 저통제 상황이라는 것은 구성원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고 과제가 복잡하고 리더의 영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 과제 상황 부합 리더십 모형이 있는데 여기에 과제지향 리더는요. 자, 보시면 여기 과제지향 리더가 있잖아요. 과제지향 리더는 통제 상황이 아주 유리하거나 또는 아주 불리할 때, 고통제일 때, 고통제일 때 어떤 효과적이다. 과제지향 리더가 효과적이다. 그리고 관계지향 리더는 자, 유리하지도 그리고 불리하지도 않은 요 중간에 있는 상황일 때 관계지향 리더가 효과적이다. 네, 과제지향 리더는 불리하지도 유리하지도 않은 아주 고통제 상황, 그 다음 저통제 상황일 때 더 효과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게 과제지향, 그 다음에 관계지향. 이렇게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변혁적 리더십이에요. 자, 리더십 보겠습니다. 변혁적 리더는 구성원들의 영감을 주고 동기를 높임으로써 구성원의 변화를 이끌어낸다. 그래서 변혁적 리더십에 4요인이 있어요. 4가지 요인 보시면 자, 이상적인 영향력, 윤리적, 도덕적으로 팀과 선수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준다. 그래서 idealized influence, 영감적 동기 부여, inspirational motivation.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영감이나 동기를 향상시킨다. 그래서 지적 자극, 그래서 intelligent stimulation. 그래서 혁신적이고 창의적 생각으로 문제 해결을 적극으로 지지하고 지속적으로 배움을 추구한다. 개별화된 배려, 그래서 individualized consideration, 그래서 구성원의 개별적인 관심사다, 또 필요하고 욕구 등의 관심을 갖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유지한다. 그래서 변혁적 리더십 요인에는 이상적인 영향력과 그리고 영감적 동기부여, 지적 자극, 그 다음에 개별화된 배려, 요 4가지의 요인이 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성 리더십이에요. 자, 리더의 진정성을 강조한 거예요. 진성 리더십. 자, 진성 리더십은 긍정적 자기 개발을 이루면서 구성원과 함께 일하는 리더로서 긍정적인 심리 수용력과 긍정적인 윤리 분위기, 긍정적인 심리 수용력과 또 긍정적인 윤리 분위기를
증진시키는 것이 리더의 진성 리더십입니다. 자, 진성 리더십의 특정 척도가 있어요. 네 가지를 특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아의식, 지속적 자기 성찰과 자신에 대한 이해 높임, 그리고 내면화된 도덕적 시각, 균형 잡힌 정보 처리, 관계적 투명성, 이것이 진성 리더십 측정 척도입니다. 시험 출제자가 자, 진성 리더십 측정 척도가 아닌 것은 1번 자아의식, 2번 내면화된 도덕적 시각, 3번 균형 잡힌 정보 처리, 4번 4번 아까 그 변혁적 리더십에서 그 어떤 이상적 영향력 이렇게 나오게 되면 아닌 것은 4번이겠죠. 네, 그렇게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요인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효과적인 리더십의 구성 요인이에요. 자, 지도자의 특성. 자, 다니엘 골만의 리더십 스타일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망 제시형 리더, 새로운 공동 목표로 구성원들을 이끌, 민주형 리더, 구성원들의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여 집단적인 헌신을 이끈다. 코치형 리더, 개인의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개인의 목표와 집단의 목표를 결부시키도록 하여 개인의 발전에 초점을 둔다. 관계 지시형 리더, 팀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구성원들의 서로 연대시켜 유대감을 조성한다. 선도형 리더, 그 다음에 지시형 리더 이렇게 해서 자, 다니엘 골만의 리더십 스타일로 바르게 묶인 것은 이렇게 또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리더하고 이 민주형 리더는 뭐를 설명하는지 여러분께서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됩니다. 다음은 상황 요인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다음은 강화와 처벌입니다. 예, 강화와 처벌은요. 자, 강화. 원하는 행동이 나타난 다음에 자극을 줌으로써 미래에 그러한 반응이 나타날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강화의 종류에는 정적 강화, 부적 강화, 1차적 강화, 2차적 강화가 있는데 자, 1차적 강화는 물질이나 물건으로 강화를 시키는 것이고 2차적 강화는 칭찬이나 미소 등과 같은 코치와 선수의 사회적 관계를 이용해서 강화하는 것을 말해요. 아시겠죠? 요거 한번 2019년에 요게 이렇게 자, 1차적 강화가 아닌 것은 네,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다음 처벌입니다. 자, 처벌이라는 것은 원하지 않는 행동이 나타났을 때 자극을 가함으로써 그 행동을 회피하는 것이다. 그래서 처벌에는 정적 처벌과 부적 처벌이 있다. 알아두시고요. 자, 여기 효과적인 처벌.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처벌의 효과보다 처벌의 부정적 영향이 더 클 수 있음에 주의를 해야 한다. 그리고 규칙 위반에 대한 동등한 처벌을 이루어져야 하고요. 사람이 아닌 행동을 처벌해야 돼요. 예, 그리고 규칙 위반 규정은 지도자 및 구성원의 합의하에 작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체적 활동을 처벌 방법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연습 중에 실수한 것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잘못을 또 집단 전체의 잘못으로 돌리지 않아야 한다. 이것이 효과적인 처벌입니다. 다음은 정적 강화와 부적 강화, 정적 처벌, 부적 처벌이에요. 자, 정적 강화라는 것은 긍정적인 자극이 제시되거나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특정 행동의 빈도나 강도를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멋진 축구하다가 멋진 태클로 공격을 저지했어요. 이때 감독이 칭찬, 또 경기에서 MVP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정적 강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부적 강화는요. 자, 부정적이고 회피하고 싶은 자극 또는 사건을 제거함으로써 행동의 빈도나 강도를 증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최고 기록을 달성한 선수에게 체력 훈련 1회 휴식권을 부여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목표한 훈련량을 채웠을 때 나머지 훈련에서 열애시키는 것이 부적 강화의 예라고 할 수 있겠어요. 다음은 정적 처벌이에요.
자, 특정 행동 뒤에 부정적이거나 회피하고 싶은 자극을 제시하거나 부여함으로써 행동의 빈도나 강도를 약화시키는 걸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잘못된 기술을 수행했을 때 고함을 질러서 막 꾸중을 하는 것이 정적 처벌이에요. 그리고 시합 중에 실수를 했을 때 간중의 야유가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부적 처벌입니다. 금지형 처벌로 특정 행동 뒤에 긍정적인 자극을 제거하거나 박탈함으로써 행동의 빈도나 강도를 약화시킨다. 그래서 우리가 축구 중에 중대한 반칙을 범한 운동선수에게 두 게임을 출장을 금지시킨다든가 또 어떤 선수가 어떤 팀에 대한 규율을 어길 경우에는 자유시간을 제한하는 경우가 부적 처벌입니다. 자, 여기 밑에 보시면 스미스와 스몰의 지도자 훈련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도자 훈련 프로그램 5가지 핵심 원칙을 개발했는데 그 5가지가 뭐냐면 첫째, 발달 모델. 그래서 그 유소년 지도자 훈련 프로그램인 그 5가지 핵심 원칙 개발이 발달 모델이라서 노력을 중심으로 하고 긍정적인 발달 환경을 제공하고 긍정적 접근으로서 격려와 칭찬 등의 긍정적 경화를 강화하고 처벌과 같은 적대적인 대응은 자제를 한다. 그리고 상호 지원한다. 선수들 간과 상호 의무작용을 중시하고 팀원들 간의 단결을 촉진한다. 예. 그 다음에 선수 참여. 의사를 결정할 때는 선수도 참여시켜서 의견을 반영한다. 예, 여기는 지도자 훈련 프로그램이에요. 그럴 때 어떤 상호 지원, 선수들 간에도 의무를 중시하고 의사 결정할 때도 선수도 참여시켜서 의견을 반영한다. 자기 관찰, 지도자 스스로 자기 코칭 행동을 관찰할 것. 이것도 하나의 핵심 원칙 개발입니다. 그래서 스미스와 스몰의 지도자 훈련 프로그램 5가지 핵심 원칙 개발은 발달 모델, 긍정적 접근, 상호 지원, 선수 참여, 자기 관찰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꼭 풀어야 할 대표 문제 차근차근 풀어보시고요. 자, 먼저 스톱을 해놓고 풀어보신 다음에 그리고 다시 스포츠 수행의 사회 심리적인 요인, 사회 촉진으로 진행하겠습니다.